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쓸쓸하고 외로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역설적으로도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덜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로움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는 혼자 사는 생활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다시 외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만 남에게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생의 원칙입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중년과 노년 시기에 만족도가 높고 고민이 적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독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면 남에게 집착하고 괴롭히게 되지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둔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며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기대는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힘이 들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좋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모르거나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고 상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 중 가장 먼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 있어도 문제없고 정말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과 지속적인 배움의 열매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넘기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옥 씨는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직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삼고 있는데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전신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순옥 씨는 자신이 느꼈던 매력과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며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며 굳이 같이 가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 서로가 맞지 않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지만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내적 성찰과 취미 등을 통해 내적 성장과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내면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통해 자기 개발에도 주력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자존감이 상승하며 여유 넘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세대에서는 인생의 절반 정도인 45세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75세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인생 모작이 아니라 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관리하며 책을 읽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으며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므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 무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쓸쓸하고 외로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역설적으로도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덜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로움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는 혼자 사는 생활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다시 외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만 남에게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생의 원칙입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중년과 노년 시기에 만족도가 높고 고민이 적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독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면 남에게 집착하고 괴롭히게 되지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둔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며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기대는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힘이 들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좋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모르거나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고 상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 중 가장 먼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 있어도 문제없고 정말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과 지속적인 배움의 열매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넘기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옥 씨는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직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삼고 있는데,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전신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순옥 씨는 자신이 느꼈던 매력과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며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며 굳이 같이 가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 서로가 맞지 않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지만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내적 성찰과 취미 등을 통해 내적 성장과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내면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통해 자기 개발에도 주력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자존감이 상승하며 여유 넘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세대에서는 인생의 절반 정도인 45세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75세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인생 모작이 아니라 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관리하며 책을 읽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으며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므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 무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